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10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물 옆에 오래된 돌담에 자네가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어린 왕자가 돌담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자리가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반박한 모양이었다. 어린 왕자가 곧 응서하는 걸 보면 말이다. 아니, 아니야. 오늘은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모랫바닥에 찍힌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는 벽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네 독 괜찮은 거야? 내가 오랫동안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 맞지? 나는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아 숨을 참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다른 데로 가. 나 내려갈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돌담 아래로 시선을 내린 순간 나는 뛸 듯이 놀랐다. 어린 왕자 바로 앞에 노란 뱀이 금방이라도 덮칠 태세로 몸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면서 급히 달려갔다. 내가 다가가는 소리에 뱀은 스르륵 모랫바닥으로 숨어들었다. 흡사 샘의 물줄기가 잦아드는 것 같았다. 뱀은 조금도 서두르는 법 없이 쉬쉬거리며 돌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때마침 돌담에 도착한 나는 꼬마 친구를 번쩍 팔에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이 눈처럼 창백했다. 무슨 짓이야? 왜 뱀과 얘기를 해? 나는 그가 늘 두르고 다니는 금색 머플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어린 왕자의 간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좀 먹였다. 나는 감히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막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쩌다 보니 비행기를 고칠 수 있었다고 그에게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우리 별로 돌아가. 그러고 나서 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멀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를 안듯이 그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는 곧장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린 왕자의 진지한 눈빛은 먼 곳을 떠다녔다. 아저씨가 준 양이 나한테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부리망도.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내 품에서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꼬마 친구, 너 무서웠구나.
물론 그는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다는 감정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내게는 사막에서 만난 샘 같은 웃음소리였는데. 꼬마 친구,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 1년이 되거든.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우리 별이 있을 거야. 꼬마 친구,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건 다 나쁜 꿈인 거지?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있으니까. 그럼 물도 그래.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해야 해. 정말 맛있었어. 그럼 아저씨는 밤마다 별들을 바라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이제 내 별은 아저씨에게 모든 별 중에 하나니까. 아저씨는 어떤 별이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별들이 전부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 건데.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아, 애야, 꼬마 친구야. 네 웃음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처럼 말이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보지만 별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니야. 여행자에게 별은 안내자야. 다른 누군가에게 별은 그저 작은 빛에 지나지 않고, 학자들에게 별은 풀어야 할 숙제야. 내가 만난 사업가 아저씨에게 별은 금이겠지. 별들은 아무 말도 않는데 말이야. 아저씨는 아저씨 혼자만 아무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마다 하늘을 볼 때 말이야. 내가 그중 한 별에 살고 있으니까, 그중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된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나중에 아저씨가 기운을 차리면 시간은 모든 슬픔을 진정시키니까. 나를 만난 걸 떠올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은 기분을 느끼겠지. 행복한 기분을 느끼려고 가끔씩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굉장히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별들을 볼 때마다 난 웃음이 나.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짓궂은 장난을 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웃었다. 그러니까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울들을 아저씨에게 준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했다.
오늘 밤에는 아저씨 오지 마.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마 나는 아파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거래.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뱀 때문에 그래.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심술구죠. 재미로 물기도 하거든.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도했다. 두 번째 물 땐 뱀의 독성이 없어지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내가 어린 왕자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아, 아저씨였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걱정했다. 아저씨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힘들어질 거야. 이제 곧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알 거야. 너무 멀어. 내 몸 이대로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플 게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정말 근사할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보겠지? 모든 별에는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있을 거야. 모든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되고 나도 5억 개의 샘을 가지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을 멈췄다. 그는 울고 있었다. 이제 나 혼자 있도록 조금 떨어져 있어줘. 그는 두려웠는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 내 장미 말이야.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장미는 너무 약하거든.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건 가시 4개가 전부야. 나는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 내디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 언저리에서 노란 성광이 일었다. 그게 다였다. 그는 잠시 미동도 없이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이 부드럽게 어린 왕자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6년이나 흘렀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있는 걸 발견하고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이 말만 했다. 너무 지쳤어.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다. 그 말은 완전히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믿는다. 동틀 무렵 그의 몸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주 무거울 것도 없는 몸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밤마다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5억 개의 작은 방울이 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문득
엄청난 일이 기억났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부리망에 가죽끈을 단다는 걸 그만 깜빡 잊은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부리망을 달아줄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계속 궁금하다. 그의 별은 별일 없이 괜찮을까? 양이 장미를 먹어 치웠을지도 몰라.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매일 밤 장미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잖아. 양을 잘 감시하니까. 나는 곧 기분이 좋아진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한다. 누구나 한 번은 방심하잖아. 그러면 끝인데.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빠져나오거나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다 눈물로 바뀌어 버린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내가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낯선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니 말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아닐까? 대답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른들은 이 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다. 이전 그림과 동일한 풍경이지만 당신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렸다. 지구의 바로 이곳에 어린 왕자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만일 당신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이곳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달라. 그곳을 지나갈 일이 생기거든 부탁하건대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잠시 저 별 아래에서 기다려달라.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웃거든 그 아이의 머리칼이 황금빛이고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다면 아마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그리고 슬퍼하는 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주기를.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알려주기를. 작품 해설. 어린 왕자와 만나는 순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난다. 순수성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뇌했을 생떼쥐베리. 그는 동경하고 희망하는 삶을 어린 왕자라는 인물로 형상화했다. 소행성에서 지구까지 여행하면서 어린 왕자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왕, 허영쟁이, 술꾼, 장사꾼, 가로등 켜는 사람, 지리학자는 세상의 모순을 보여준다. 그들이 가진 권력, 허망, 자기 학대, 물질 등은 세대를 불문하고 마치 삶의 진리인 듯 포장되어 자리한다. 여행의 종착점인 지구에는 특히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생떼쥐베리는 이런 지구에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어린 왕자를 보낸 것이 아닐까?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가 말하는 지구의 어른들은 겉모습, 명예, 지식만을 추구한다. 어린 왕자가 보기에 그런 어른들은 매우 이상한 존재다. 부끄러운 어른인 우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꿈과 희망, 만남과 인연, 마음과 영혼, 추억과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뱅 그림을 모자로만 보는 어른들의 시선에는 순수성이 없다. 그래서 더욱 어린 왕자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득 자신을 뒤돌아볼 때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상념이 맴돈다. 너무 멀리 오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는가? 어린 왕자를 만나라. 어린 왕자는 말한다. 늦지 않았다고. 길들여지라고 한다. 어린 왕자는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나 곁에 있다고. 당신이 지구상에 사는 어른이라면 또는 어른이 될 사람이어도 좋다. 잠시 노을을 바라볼 여유를 갖자.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어린 왕자에게 길들길 바란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인 어린 왕자가 분명 값지고 귀한 선물을 전할 것이다. 어린 왕자라는 작품은 매년 1년 1년이 지나서 읽을 때마다 드는 느낌이 다르다고 누군가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3번째 읽는 건데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한글 내용들이 조금 더 와닿는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이 어린 왕자와 비행조종사 그 두 사람의 감정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기욤 미소의 장편 소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